자, 시작합시다. 9강의 2점. 9강의 2점이 문제가 8개밖에 안 돼요. 8개밖에 안 돼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1번.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 빨리 풀어보고 계셔야지. 네. 그림은 서로 다른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인데,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개념 공부 잘 하셨죠? 네, 뭐 간단하게 체크하면은, 여기가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여기는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킬러 단원이거든요. 뭐 이런 막 어려운 데보다 사실은 이런 것들로 문제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는 크게 뭐 시선 송도법도 있고 식현상도 있고 미세중력 렌즈도 있고 직접 관측도 있고 이렇게 있어서, 시선 속도법에는 뭐 이제 도플러 효과, 뭐 시선 속도 뭐 이런 것들 다 개념 열심히 잡고, 여러분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봐야 된다. 여기는 그냥 어떤 개념만으로 뭔가 해결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고, 가끔 여긴 좀 더러운 사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한 10월, 11월 수능 직전에 막 여러분 많이 풀어보시면 돼요. 식현상과 직접 관측 있는데요. 일단은 왜 이게 개념이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냐면, 어떤 관측 방법을 딱 줬을 때 걔의 특징이 뭔지, 언제 걔를 잘 쓸 수 있는지 이런 게, 그리고 걔를 써서 뭘 알아내고 싶은지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식현상 같은 경우는 어떤 메커니즘이죠? 별을, 그죠? 이렇게 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내가 얘를 써서 알고 싶은 게 뭐야? 그쵸, 행성의 반지름 혹은 별의 사이즈, 그러니까 크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사이즈,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언제 유용하냐, 언제 좀 잘 일어났느냐 이런 것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건 천천히, 이 점의 처음 문제니까 제가 그렇게 디테일하게는 안 하고요. 제가 영상 댓글로 한 번에 정리해 놓은 거를 설명을 나중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죠? 관측한 행성들이 지구보다 더 먼 곳에서 돌고 있고, 또 사이즈 자체는 굉장히 커. 그리고 점들이 개수가 어때요? 적어요? 많아요? 적죠? 적다. 그럼 얘가 뭐가 될까? 얘가 직접 관측이에요. 직접 관측은 기본적으로 직접적으로 멀리 있는 행성을 바로바로 보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직접 관측은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직접 관측은 데이터가 적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관측 방법 중에 직접 관측하는 건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또 어떠해야지 얘가 잘 보일까? 멀리 떨어져 있는 거를 보는데 사이즈가 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질량이 크다.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X축을 보시면 반지름, 공전궤도 반지름이 그냥 얘 사이즈 말하는 게 아니라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때야 될까요? 반지름이 커야 돼요. 왜 그럴까? 그쵸? 직접 보는데 직접 관측은 어떤 친구냐면,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행성을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보게 될 그래프가 바로 요건데, 직접 보는 건 뭐냐면, 저 멀리 있는 행성이 어떤 걔도 마찬가지로 중심 별을 돌겠죠. 근데 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야 얘에 의해서 눈뽕을 덜 받으니까 얘를 볼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즈는 이 행성 자체의 질량은 크고, 얘는 중심별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슨 파장을 쓴다? 그쵸? 직접 관측하는 경우는 꼭 적어놔야 됩니다. 적외선을 활용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런 그래프 본 적 있죠? 많이 나오죠? 여기에 지금 방식이 뭐 식현상의 시선 속도에 뭐 이런저런 방식들이 다 있는데, 여기 뭐 적어 놓긴 했습니다. 제가 링크로도 걸어 놓을게요. 2024년 지원수특 9강 3.5번 해설 강의를 보면 이 그래프를 다 하나하나 다른 조건이 없더라도 하나하나 어떤 방식을 활용했는지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영상도 꼭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2점이니까 이렇게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에 비해서 식현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어떤 특징이 있죠? 지구보다 더? 그쵸? 안쪽 궤도를 돌고 있으면서, 또 사이즈는 어때요? 굉장히? 지구보다 커야 되고, 그리고 또 개수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제가 또 쓰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식현상은 내가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어떤 별 앞을 행성이 지나갈 때 이 가려지는 정도를 우리가 관측을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당연히 지구보다 사이즈가 커야지 얘를 많이 가릴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이 큰 거는 쉽게 이해가 되죠. 이거 설명할 수 있는 사람. 왜 궤도 반지름이 작아야 될까? 그렇지. 그 키워드가 나와야 됩니다. 주기. 만약에 얘가 너무 멀리 돌아, 중심별로부터 너무 멀리 돌면 얘가 한 번 쑥 감소한 다음에 그 다음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어떻게 될까? 겁나 오래 걸리면, 이게 주기성이 너무 길어지면 관측하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만약에 안쪽 궤도를 돌면 어떻게 될까? 빠르게 돌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 번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야지 안쪽 궤도를 도는 게 더 찾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개념 공부가 똑바로 돼 있어야 얘네들이 호로록 뽑아낼 수 있습니다. 적외선 파장 활용 맞습니다. 나는 주기적인 밝기 변화 활용합니다. 반지름이 클수록 알아내기 편합니다. 일단은 뎁다 커야 돼. 내가 보는 놈이 커야지 좀 더 찾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됐죠? 자, 2번 가겠습니다. 2번 중심별이 뭐래요? 주결성 이런 거 놓치면 안 됩니다. 괜히 주는 건 아닙니다. 주결성이라고 적고 그 친구가 생명가능지대. 지금 공전궤도 반지름이 이렇게 되면 요렇게 되면 멀어지는 거죠. 그럼 별이 왼쪽에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당연히 별이 이렇게 스타가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생명가능지대 정의가 뭡니까? 정확합니다. 그렇지.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 생명가능지대보다 별에 가까운 요쪽은 무슨 상태로 존재할까? 더 뜨겁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수증기, 물이 있더라면 수증기가 될 거고, 여기는 바깥쪽은 그렇죠. 물이 있더라면 얼음, 고체 상태로 존재할 거라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죠. 앞에서 별의 진화랑 같이 연결하면은 주결성이니까 얘가 나중에 중심부 수색용 끝나면 뭐가 되죠? 거성화가 되죠. 그러면서 광도가 어떻게 돼요? 광도는 커지고 표면 온도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광도가 커지기 때문에 생명가능지대가 지금 얘보다 어떻게 될까? 더 뒤로 밀리겠죠. 그렇죠? 뒤로 광도가 커지니까 생명가능지대가 더 뒤로 밀리고 폭은 더 넓어지는 거. 기억나죠? 중심부의 광도가 커지면 뒤로 밀려나면서 폭은 더 넓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질량은 x가 더 장나이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지구가 태양의 1의 6인 그쵸. 태양은 지구 정도. 딱 1의 6. 1의 6가 무슨 뜻이냐면 1 에스트로노미 유닛 해가지고 지구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1의 6예요. 그러니까 지구였다면 여기 지금 보라색 선이 있었을 텐데 지구는 무슨 지대예요? 생명가능지대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태양이라면 지금 보라색 선에 생명가능지대가 잡힐 텐데 얘는 더 안쪽에 있잖아요. 그 말은 얘는 광도가 더 작은 별이라는 거고, 광도가 작은 별이라는 거는 같은 주결성일 때는 질량은 마찬가지로 작을 거다.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의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까요? 그게 생명가능지대 정의죠. 그 안에 있다라는 건 액체 상태에서 물이 존재할 수 있다. 적색거성으로 진화하면은 기억은 어떻게 될까요? 더 뒤로 밀려나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놈은 생명가능지대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X. 차라리 차라리 뭐 이 뒤쪽에 있는 이런 애면 몰라. 그죠? 자, 3번 별표. 3번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개념이 진짜 중요한데 개념이 아직도 안 잡혀 있으면 3번을 전혀 풀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봐봐. 우리가 별을 본다라는 개념은 별이 방출하는 빛의 줄기 중에 일부가 우리 눈으로 들어오는 걸 별을 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별을 볼 때 사실은 비가 내뿜는 빛 중에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만 우리가 보는 거죠.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잘 봐요. 상황을. 나는 여기 있는데 비는 그대로 원래 한 가닥만 내 눈에 들어보낼 거야. 근데 그 앞에 우연히 어떤 행성계 라지 A는 별이고 스몰 A는 행성이에요. 걔가 우연히 그냥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얘가 중력적으로 이 빛 외에 원래 빠져나갈 빛을 끌어당겨서 우리 눈으로 더 들여보내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저 비를 관측하고 있었는데 비의 밝기가 어떻게 될까? 비의 밝기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밝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간에 따른 내가 비의 밝기를 보는 거예요. 비의 밝기, 얘를 보고 있었단 말이야. 만약에 얘가 안 지나가면 시간에 따라서 빛이 어떻게 될까? 일정해요. 바뀔 일이 없어. 근데 갑자기 우연히 그 앞에 어떤 놈이 지나가. 그럼 얘가 원래 빠져나갈 빛을 끌어들여서 더 빛의 줄기를 갖다 주죠. 그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관측한 결과가 어떻게 될까? 갑자기 올라갔다가 저 녀석이 사라지면 다시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이해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녀석만 있는 게 아니라 라지 A만 있는 게 아니라 라지 A가 스몰 A를 끌고 다녀요. 스몰 A를 지금 끌고 다니고 있는 상태를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뿐만 아니라 얘에서도 그 올라가는 효과가 미세하게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 A에 의해서 올라간 거 외에도 이 작은 A 때문에 A가 지나가고 나고 스몰 A가 따라오면서 뒤쪽에 살짝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일반적인 비의 밝기인데 이렇게 크게 올라온 건 뭐 때문이에요? 질량이 상대적으로 큰 별 라지 A 때문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약간 빼꼼 올라온 건 이 라지 A가 거느리고 있는 스몰 A, 그 행성 때문이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저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거로 정리할 수 있겠죠. 시간의 감에 따라서 야 사라져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무것도 없으면 이 하얀색 점선대로 움직이겠죠. B가 그냥 쭉 일정한 밝기일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건 별 B의 밝기예요? A의 밝기입니까? 앞에 지나가는? 아니요, 뒤에 있는 배경별의 밝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근데 그 앞에 갑자기 하필이면은 라지 A가 지나가. 그러면 그 라지 A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죠? 노란색이죠. 별 A에 의해서 밝게 관측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그 라지 A가 거느리고 있는 스몰 A가 있다면, 그거에 의해서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다. 알겠죠? 그걸 알면 이게 얼마나 쉽냐라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는? 앞에 별이에요, 뒤에 별이에요? 뒤에 별입니다. 배경별을 보고 있는 거라고, 배경별.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밝기라 써놓지 말고 이렇게 적어놔요. B의 밝기. 그러니까 배경별의 밝기라고. 이래 안 헷갈려. 근데 걔가 만약에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어때요? 시간의 감에 따라서? 그냥 이런 그래프가 나와야 돼. 근데 하필이면 거기에 어떤 물질이 지나가네? 그러니까 걔에 의해서 원래 나가야 될 빛이 들어오죠. 나가야 될 빛이 더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밝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메이저하게 크게 올라가는 건 뭐 때문일까요? 당연히 사이즈가 큰 라지 A 때문이에요. 그죠? 근데 걔가 하필이면 뭘 갖고 있죠? 작은 스몰 A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라지 A에 한 효과가 빠져나갈 무렵에 갑자기 뒤따라오던 스몰 A가 한 번 더 도와줘서 여기는 스몰 A, 행성 A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거죠. 오케이? 쉽습니다. 이거는 주기적으로 변할까요? 아니야. 우주 공간에 얘가 우연히 하필이면 우리 눈앞에 관측하고 있던 B 앞을 우연히 한번 지나가니까 얘의 특징은 뭐냐면 일회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 얘가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B 앞을 지나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냥 우연히 일회성이라는 겁니다. 뭐랑 대비가 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그쵸, 식현상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계속 뺑뺑뺑뺑 도니까 얘는 주기성이 있어. 근데 얘는 일회성이에요. 주기성이 없어. 정말 우연의 일치로 늘 그렇듯 학자들은 매일매일 꾸준히 잘하시거든요. 매일매일 그냥 난 B를 보고 있었을 뿐인데 정말 우연의 일치로 그 B와 우리 눈 사이에 뭔가가 지나갈 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외계행성계 탐사잖아요, 이 단원 제목이. 그럼 궁극적으로 이 관측을 통해서 알고 싶은 거는 B의 행성이 있는지 없는지예요? 아니야. 우연히 우린 얘를 맨날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앞에 지나간 놈이 행성을 거느렸느냐,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정말 이건 우연의 일치로서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인 거죠. 이해되시죠? 우연히 지나가는 그 앞에 행성계가 행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B의 밝기 변화인가요? 기본적으로는 배경별 B의 밝기 변화고, A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나요? 기억을 통해서? 아니죠. 스몰 A의 존재는 이 스몰 피크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 니은을 통해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이해하면 돼요. 네. 주기적으로 변한다는 게요. 네. 당연히 약간 가정을 드리는데 네네. 쌍성계면 그래도 한 공통질량 대시고 애들이 대전하는데 네. 걔네들은 주기성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쌍성계라면 주기성을, A하고 B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얘가 쌍성계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일단은 뭔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교육 과정에서. 좋은 질문입니다. 4번 가겠습니다. 4번도 시선 속도 변화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정말 좀 변태 같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시선적 속도 변화인지 잘 봐야 돼요. 여긴 지금 뭐래요? 별이에요. 별인데 가끔 뭐 이제 사설 문제나 이런 거 보면 얘를 행성으로 줄 때가 있거든요. 행성은 어떻게 되죠? 행성의 시선 속도를 여기다 그릴 수 있잖아. 정확히 반대일 텐데 이렇게 그리면 될까? 행성?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어떻게 그려야 되죠? 행성은 진폭을 더 크게 그려야죠. 왜 그럴까? 그치? 별은 더 안쪽 궤도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돌지만 행성은, 플래닛은 더 크게 돌죠. 그러면은 누가 더 선속도가 빠를까요? 행성이 훨씬 빠르다는 거예요. 더 멀리 있는 거를 같은 각속도로 도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그냥 메모해 놓으세요. 파란색은 지금 중심별인 거죠. 문제에서 주어진 거, 얘는 중심별이 이렇게 돌 때 이건 별이죠. 행성 같은 경우는 진폭이 일단은 거의 그 데칼코마니긴 한데 뒤집어져 있긴 한데 진폭이 더 어떻다? 행성이 더 V가 크다.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3점짜리 문제 같은 거 풀 때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T4에서 T1을 빼면 행전의 공전주기에 해당을 하느냐. 공전주기라는 거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지울게요. 공전주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같은 지점에서 다시 그 지점 올 때까지가 주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땡기는 아무데나 잡아. 뭐 이런 애매한 데 이렇게 잡아도 돼요. 여기부터 어디까지가 죽일까? 다시 그 애매한 지점 올 때까지. 이거 사실은 이 T4 빼기 T1이랑 똑같아요. 네, 주기는 항상 같다. 같은 지점부터 같은 지점. 그래서 맞고요. 자, 흡수선의 파장이 T3일 때가 짧냐 물어보는데 그래프 해석이 항상 중요한데 시선 속도가 0인데 중심별이 이렇게 플러스의 값을 갖는다라는 건 여기에 뭐가 일어난다는 걸까요? 그렇죠. 여기는 멀어진다. 기본적으로 시선 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우리부터 멀어진다는 개념이에요. 멀어진다. 고맙습니다. 천천히 가자. 멀어진다. 멀어진다라는 건 무슨 편이라는 거죠? 그렇죠. 적색편이. 제가 일부러 빨간색으로 쓰고 있습니다. 적색편이. 그러니까 적색편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기준 포장보다 파장이 길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에 비해서 반대로 그러면은 천천히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별이 근접 가까워진다 라는 거고 그러면은 무슨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얘는 파장이 그렇죠. 짧은 상태를 의미를 하는 거죠. 오케이? 됐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외워놓으면 진짜 도움 많이 되는 게 뭐냐? 이건 지금 시선속도법이잖아요. 얘를 꼭 식현상이랑 연결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럼 이제 3점짜리로 많이 나오는데 기준치로부터 그죠? 파동이 치고 있으면 기준 바로 볼 수 있지. 여기서 중심별이 꼬라박는 순간에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외워놔 그냥.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음으로 가는 이 순간 보이죠?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정확히 이 부분에서 행성이 별을 가려요. 왜 그러냐? 이거는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인데 원래는 이 친구가 후퇴를 제일 멀리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멈췄다가 접근하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이 보는 입장에서 이게 행성이고 이게 별이면 후퇴를 제일 빨리 하다가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오는 이 순간이거든요. 슉 갔다가 이렇게 오는 그때 딱 앞을 가려요. 행성. 그래서 딱 이때가 중심별이 꼬라박을 때 식현상이 생긴다. 이게 너무 빠르면 개념이 되게 지금 흔들리고 계신 거니까 꼭 개념 공부를 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외워놔도 일단 문제 푸는 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자! 그래서 흡수선의 파장은 T3일 때가 짧냐 그랬는데 T3일 때는 청색 편의가 최대로 일어나 있을 테니까 굉장히 짧겠죠. 그리고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기억이 증가하냐. 질량이 크면 어떻게 될까? 이 흔들리는 정도가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이 커지죠. 행성이 저 별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 별이 지금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건데 행성의 질량이 커지면 당연히 더 많이 흔들리겠죠. 혹은 여기다가 적어놔도 좋습니다. 행성의 질량이 클수록 많이 흔들리고 또 언제 흔들릴까? 행성의 동일한 질량일 때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떠면? 더 작아야지. 같은 질량인데 더 별에 달라붙어 있어야 더 열심히 흔들잖아요. 아닌가? 아 아니구나. 멀어야죠. Sorry. 맞죠? 멀어야? 갑자기 헷갈리네. 멀어야 더 흔드나? 같은 질량인데 이거잖아. M1 R1이 M2 R2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헷갈려. 같은 질량이야. 내가 멀어야 돼? 아니지, 가까워야지 더 흔들죠. 가까워야 더 흔들죠. 가까워야 더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같은 질량인데 가까이 붙어 있어야 얘한테 영향을 더 주잖아요. 그죠? 네. 괜찮아요. 가끔씩 이렇게 헷갈릴 때 있습니다. 적어 놓으시고요. 이거 뭐 5번은 그냥 쉽습니다. 동주기자전 하죠? 동주기자전을 한다는 거는 어떤 특징이 있어서 동주기자전 할까? 중심별과 그걸 돌고 있는 행성의 질량이 또이또이 하면은 그렇습니다. 거의 뭐 또이또이 하면. 그래서 또 뭐 0.5AU인데 지구랑 받는 양이 같다라는 거는 무슨 뜻일까요? 그쵸? 더 안쪽, 더 우리는 1AU 떨어져 있는데 더 안에 도는데도 불구하고 태양 여기가 생명 가는 지대라는 건 중심별이 더 강도가 낮아서 생명 가는 지대가 안쪽으로 당겨왔다는 거죠. 그래서 크지 않고요. 또 여기 막 아르곤, 헬륨, 네온 이런 거 있는데 산소를 이용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답은 1번. 약간 저 C 친구가 약간 특이한 질문을 하긴 했는데 넘어가고요. 6번. 식현상은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 맞죠? 마찬가지로 시선 속도도 주기적으로 변하는 거고. 근데 이 식현상의 주기는 결국에는 행성의 공전 주기랑 같을까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 녀석이 행성이 내 앞을 가렸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서 또 가릴 때 그게 결국엔 행성의 공전 주기잖아. 그리고 시선 속도 주기도 결국에는 그거는 행성의 공전 주기랑 같아요.
그래서 이 주기성은 사실은 공전으로부터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 최소일 때 니은이 최대냐.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일 때 시선 속도가 최대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일 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 눈이 이렇게 있을 때 별이 이렇게 있고 이 앞에 행성이 이렇게 지나갈 때죠. 그죠? 그래서 딱 우리를 가렸을 때, 우리가 이 별을 가렸을 때 저 중심별의 밝기가 최소일 거예요. 근데 시선 속도가 최대인 순간은 언제죠? 이때는 시선 속도가 몇일까? 지금 이 순간은 시선 속도가 0이에요. 그죠? 왜냐면 비껴치기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녀석이 돌아와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왔을 때 별은 이렇게 오면서 최대 속도로 근접하겠죠. 이럴 때가 이제 시선 속도가 최대니까 사실은 90도만큼의 차이가 생긴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이 맞지 않고요.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이 90도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전궤도와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평면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쳐봐요. 어떤 행성계가. 그죠? 여기에 중심에 별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행성이 돌고 있어. 근데 만약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한마디로 이렇게 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면은 공전궤도면과 관측자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은 몇 도일까? 이게 90도잖아요. 이렇게 봤는데 수직하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시선과 이 종이가 수직하잖아. 만약에 그럼 0도라는 건, 즉 나란하다라는 건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전궤도면과 시선 사이 관측 방향이 이루는 각이 0도라는 건 완벽하게 나란해서 공전궤도면이 선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있지 않고 사실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느낌으로 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얘가 지금 식현상이랑 그런 시선속도법을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최소한 약간의 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수직해. 그러면은 얘가 가까워지고 멀어지고 하는 게 여러분한테 체크가 될까? 안 되죠. 그리고 같은 평면에 돌면은 얘가 얘를 가리고 자시고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놓으세요. 90도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식현상이나 시선속도법은 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가 어떨수록 좋을까? 작을수록 쓰기 좋다. 그죠? 그래서 3점짜리 문제로 가면은 사실은 저 세타를 통해 이렇게 실제로 여러 가지 데이터로 계산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세타가 기울어져 있으면은 그 가운데에 돌고 있는 별의 속도는 사실은 V1 코사인 세타니까 얘를 우리가 보는 건 사실 이 V1 코사인 세타를 관측하는 거죠. 시선 방향의 나란한 성분. 그러니까 반대로 아크 코사인 해가지고 사실은 저 V1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가 이제 3점에서 나온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여기가 문제로 풀 때 시간이 많이 끌리고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어차피 나와봤자 3점이니까 못 풀겠으면 버리고 11문제 푸세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것도 나쁘지 않은 방식입니다. 중심별 광도 반지름이 같대요. 그 말은 뭐도 같은 거죠? L은 R제곱, T네 제곱이니까 사실 표면 온도도 같고, 그죠?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개의, 그러니까 중심별은 사실 같은 별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라지오 T1, 라지 T2 같은 시간이죠. 근데 A는 지금 행성의 반지름이 어때요? 작아요. B는 커요. 그죠? 그래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 봤을 때 중심별의 밝기 변화율은 B가 큰가요? 얘는 알고 있어야지. 중심별의 밝기 변화율. 한마디로 우리가 시간에 따른 밝기 관측을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때 이 낙차, 떨어지는 차이, 이거 어떻게 구할까?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입니다.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이거 모르면 큰일 나요. 왜냐면 여기에 실질적인 어떤 데이터를 주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거든. 예를 들면은 9.990 이렇게 해볼까? 900으로 해야 되나? 이러면 얼마 줄었죠? 0.1 줄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0.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990으로 하면 0.01 줄었죠. 그러니까 100분의 1이 준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0분의 1이라는 건 행성의 사이즈가 1일 때 중심별은 몇이라는 거죠? 12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심별에 비해서 행성이 10분의 1이구나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잘하는 분들 다 알거든? 뭐 이런 시시한 거를 해 하는데 얘를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작년 수특부터 해서 기출문제에서 여러 번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무지성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저거를 쓴다라는 건 어떤 가정이 있냐면 적어놔야 됩니다. 단 행성 전체가 별을 가릴 때만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왜냐,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지금 얘네들은 행성 전체가 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별 앞을 가리잖아.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야. 어떤 행성이. 딴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비껴치기 당하잖아. 그러면은 수식에는 행성의 반지름을 다 넣었는데 실제로는 행성의 반지름을 다 가리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친절하게 주는 문제 흔치 않잖아요. 다들 이렇게 주는 거거든요. 그죠? 다 이렇게 이 그래프를 보잖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저렇게 비껴치기가 되면은 그래프의 모양이 좀 다릅니다. 3점짜리에서 많이 나오는데 t가 있고 루미너시티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되잖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얘는 무슨 뜻일까? 여러분이 늘상 해왔던 것처럼 전체 면적이 다 가렸다는 거예요. 근데 비껴치기 하면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부드럽게 나와요. 부드럽게. 이거 적어놓으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그려져 있으면 이때 낙차인 이 부분을 중심별의 반지름 제곱분의 행성의 반지름 제곱으로 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얘보다 어떨까? 이 값이 작겠죠. 왜냐하면 오롯이 가렸을 때는 더 많이 떨어졌을 텐데 비껴치기 하면 일부 면적만 가리니까 사실은 좀 덜 떨어진다라는 거죠. 말이 좀 웃기네. 덜 떨어진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2점짜리 문제지만 충분히 뽑아갈 게 많다. 이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3점짜리 풀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밝기 변화율은 B가 크다. 그죠? 얘가 더 크니까 사이즈가.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는 B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심별이죠. 한마디로 중심별이 근접하고 있는 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A는 보세요. A는 이렇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생각해. 행성이 앞으로 오고 있죠. 가리려고. 그럼 별은 뭐 해야 돼? 후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는 별이 천천히 쓰시라고. 행성이 우리 앞으로 가리려고 오고 있잖아요. 행성이 접근한단 말이야. 그럼 별은 반대로 후퇴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해볼까? 지금 T1, B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나를 가리고 나서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행성은 뭐 하고 있어요? 후퇴하고 있죠. 그럼 별은 뭐 해야 돼요? 접근해야 된다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일 앞에서 가린 다음에 행성이 뒤로 빠지고 있어. 그러니까 행성이 지금 행성은 후퇴하니까 상대적으로 별은 접근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별이 지금 청색 편이가 나타나는 거, 즉 접근하고 있는 건 B에다가 이래서 맞는 거예요. 알겠죠? 천천히. 행성의 공전 속도 어떻게 구할까? 속도 어떻게 구하는데? 거속시 알죠? 속도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야. 근데 지금 A, B에서 시간은 어때요? T1에서 T2라는 동일한 시간을 줬잖아요. 그럼 거리만 차이를 보면 되잖아요. 거리 뭐가 더 멀어요? 얘가 더 멀죠? B가. 왜냐면 얘가 사이즈가 더 크니까 더 멀리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행성의 공전 속도는 A가 빠른 게 아니라 B가 빠르다. 됐죠? 사실 이 문제 자체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행성의 중심별의 제곱분 행성의 제곱이랑 그걸 쓸 수 없는 케이스에 나오는 그래프의 유선형 개형. 얘가 훨씬 더 3점짜리 풀 때 중요할 것 같고요. 8번. 중심별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흡수선 파장 변화인데 뭘 보고 있다고요? 중심별. 이거 행성이면 어떻게 그려진다고요? 한 번 더 복습해볼까? 행성이면 이렇게 그려질까? 그죠? 아니죠. 훨씬 더 이 행성이라면 이게 폭이 더 크게 그려질 거다. 오케이? 어쨌든 중심별입니다. 그래서 기준 파장이 이거죠. 우리 오늘 것만 들었어도 알 수 있어. 여기서 식현상 일어나는 식이 T1, T2, T3 중에 어딜까? T3라는 거죠. 꼬라박을 때 기준치에 만나는 요 지점이 여기서 식현상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네, 왠지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기준 파장보다 파장이 짧은 여기에 뭐가 일어나는 걸까? 청색 편이 한마디로 접근하는 거고요, 별이.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적색 편이 후퇴하는 거죠. 됐죠? 문제 풉시다. 나란하고 조건 주고 있습니다. 중심별의 밝기는 T1일 때가 밝냐라고 물어봤는데 T3는 어떻다고요? 식현상 일어나니까 이때가 제일 어두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래에다가 만약에 식현상 그래프를 같이 그리면 시간에 따라서 쭉 일정하다가 저 식현상 일어날 전후로 어떻게 될까? 떨어졌다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T3를 전후로 해서. 알겠죠? T3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T3일 때가 제일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T1일 때는 밝다. 맞고요. T1, T2 동안 가까워지느냐? 행성과예요. 문제 똑바로 봐야 돼. 별이 아니고 행성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T1, T2 동안 별은 뭐예요? 별은 빨간색이니까 별이 후퇴하죠. 그러면은 행성은 접근. 그치? 천천히 하시라고. 그러니까 행성은 가까워진다. 정답. 알겠죠? 자, 이거 디귿 좀 체크합시다. 사실 2점짜리 문제에서 얻어갈 만한 좀 제일 중요한 선지인 것 같은데 별표. 근데 여러분 너무 쉽게 할 거예요.
파장이 있어요. 우리가 제발 지원에서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어떤 친구가 갖고 있는 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지원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뭘까? V는 지금 도플러 효과에서 쓰는 거는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기준 파장분의 기준 파장을 람다 제로라고 하거든요. 변환 파장. 적색이라면 이 값이 뭘까요? 적색편이라면 늘어나니까 플러스일 거고, 청색편이 접근하고 있다면 이 값이 마이너스일 거예요. 곱하기 광속. 이게 시선속도법에 쓰는 도플러 효과죠. 람다 제로는 뭐냐? 변환 파장이기 때문에 내가 측정한 람다에서 원래 파장 람다 제로를 빼야 돼. 여러분이 성적이 올라가는 게 궁금해. 그럼 내가 전 성적이랑 이번 성적이 있을 때 이번 성적에서 전 거를 빼야죠. 그지? 기준을 내가 측정한 거에서 기준을 덜어내야 돼요. 반대로 쓰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외에 또 뭐가 있죠? 우리 우주론에서 배우는 V는 HR. 이것만 있으면 우주론에서 속도 구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요. 이거 외에 여러분 아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수업 시간에 배운 거 있어? 교육과정에서 이거 외에? 없잖아. 이거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근데 포인트가 있어요. 제가 우주론 할 때 10강에서 여러 번 강조할 건데, 지금 파란색으로 쓴 거를 쓰려면, 이 수식을 쓰려면 HR을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문제에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 이런 말이 써 있어야 돼요. 그쵸? 허블 상수를 써먹는 V는 HR식을 쓰고 싶으면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전 지금 되게 딥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 건데, 3점짜리 문제에서 허블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우주 같은 경우는 줄 수 있잖아. 그런 그냥 그런 세팅을 실제로 계산했을 때 이 값이 다르게 나옵니다. 네, 그런 세팅이 작년 수특 3점에도 있어요. 수능 완성이었나?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는 뭐 저희까지는 10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쓰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보시면은 행전의 공전 속도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일단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어떤 공전 속도를 알 수 있어요? 별의 공전 속도를 알 수 있죠. 어떻게 알 수 있지? 가장 빠르게 돌 때 그 속도가 오롯이 우리한테 들어오겠죠. 왜 그럴까? 어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행성의 공전 궤도면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속도 변화가 오롯이 우리 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행성이 돌 때, 이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별이 돌 때 있는 V1의 공전 속도가 사실은 우리 눈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는 세팅은 나란하기 때문에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심플하게 그냥 계산만 하면 되죠. 천천히 해볼까? 복습해 볼게요. V는 어떻게 구한다고? 기준 파장분에 얼마나 변했나에 광속을 곱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준은 뭐예요? 그쵸, 딱 여기 축이 되고 있는 500입니다. 얼마 변했죠? 0.5 변했죠. 변한 거에서 원래 걸 빼주니까 0.05가 변한 거예요. 곱하기 빛의 속도. 그죠? 근데 이거 계산하면은 0을 분모 문제 100씩 곱해주면 참 편하겠죠, 이렇게? 그리고 5는 약분해주면은 딱 만분의 C가 나와요. 어머! 그러니까 얘는 뭐의 속도죠? 별의 속도가 만분의 C네. 근데 행전의 공전 속도는 그럼 어떨까? 만분의 C보다? 빨라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별보다 행성이 더 멀리서 도니까 별은 항상 중심별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돌아야 된다. 그래서 너무 쉽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됐죠? 8문제인데 평소랑 푸는 때 드는 시간이랑 거의 똑같이 걸리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이 단원이 얼마나 어려운 단원인지를 방증해 준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뒤쪽에 사실은 3점짜리 문제도 8개인가 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면 안 돼. 문제가 여긴 진짜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는 꼭 뭐 네이버 카페에 있는 문제편을 다운받아서 작년, 재작년 거랑 그 전 거까지도 여러분이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10강 하려고 그랬는데 택도 없네요. 고생하셨습니다.